실력이 영어트린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한국의 이상한 영어 강의가 주류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 비판적 강의는 계속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3월 모의고사 고2 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가,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분 또는 여러분일 수도 있겠죠. 영어를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강의를 하죠. 이 첫 번째는 영어 해석에 관한 이야기예요. 해석. 두 번째는 풀이법이에요. 영어 풀이법. 이 두 가지 다 제가 비판할 건데, 영어 해석부터 우선 가볼까요? 자, 그러나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하고 유용한 본능, 일반화시키는 본능은 우리 세계의 견해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뷰, 세상을 보는 것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별로 안 좋은 내용이죠. 부정적 내용이에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에브리한 모든 사람은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캐테고라이즈, 카테고리를 묶고, 그리고 제너럴라이즈, 일반화시켜요. 딱 카테고리 묶은 다음에 얘들 이런 거야. 일반화시키는 게 항상 그래요. 우리는. 그리고 자동적일 뿐만 아니라 unconsciously, 무의식적이기도 해요. 그것은. 자, 그것은 not question being prejudice, 편견의 문제도 enlightened, 계몽의 문제도 아니에요. 카테고리는 absolutely,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펑션, 기능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슬쩍 제가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할 거예요. 이게 B 플러스 PP가 수동이 아닌가? B 플러스 PP가 수동 아닌가? 그럼 프레주디스가 이렇게 편견을 받는다라고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의 자제분들은 분석하면서 영어를 할 거예요. 이런 경우 망친 거예요. 왜? 그럴 시간이 없죠. 두 번째, 그럼 분석했다 칩시다. 그러면 ED 없었으니까 이거 형용사로 봅시다. 네, ED 형용사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수동의 형용사 좋아요. 형용사 가능하죠. 분석했어요. 그럼 뜻은 어떤가요? 아니, 분석했으면 뜻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한 뜻이 안 나오죠. 이 말이 이해가 가나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일반화시켜요. 근데 그것은 무의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편견의 문제도 아니고 계몽의 문제도 아니다. 카테고리는 필요한 것이다. 왜 갑자기 편견의 문제고 왜 갑자기 계몽의 문제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prejudice나 enlightened라는 단어, 제가 슬쩍 말을 바꿀게요. 자,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떤다고요? 카테고리를 나눠서 generalize, 일반화시키는데 그것은 automatic하며 unconsciously 하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prejudice, 비이성적인 거거나 unenlightened, 이성적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비이성적인, 편협한 거야. 또는 enlightened, 아주 이성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성적인 거야, 비이성적인 거야, 또는 이성적인 거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기능하는데 필요한 거라요. 다시 갑니다. prejudice,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봤을 때 편협한 거고, 그것은 그 안에 이성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거야. 아주 이성적인 거야.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은 거야. 이거는 이성적인 거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냥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냥 이해가 가시죠? 범주하고 제너럴라이즈 하는 게 이건 프레주디스야. 비성적인 그러한 편협한 생각 갖게 하는 거야. 라이트, 이건 이성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합리적인 생각 갖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하다고, 물 먹듯이 필요한 거라고,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프레주디스 이렇게 말 그대로 편협한, 인라이튼드, 계몽된 이렇게 해석하면 그 뜻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그냥 짓거려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모르면 짓거려대는 거예요. 분명 분석은 다 하겠죠. 근데 뜻은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냥 사전에 있는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문제죠. 여러분의 자제분은 이런 강사들한테 배우고 있어요.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은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분석하고 있겠죠. 이것이 부사나 이게 형용사냐 수동태냐 이러면서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제는 해석으로 가볼게요. 풀이법으로 갈게요. 대부분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미 써놨는데 부정적인 내용 맞죠? 그럼 문장이 이렇게 될 거예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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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 그럼 여기서 버시니까 그러나 하면서 나가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자, 여기서 카테고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카테고리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기능하는데 필요해. 그들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structure, 구조를 만들어줘요. 체계화 시켜주고 그러거든요. 자,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각각의 품목들, 하나하나의 개개의 품목들과 모든 그런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이거 유니크한 거야. 야, 이거 정말 독특해. 절대 세계 이거 하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거라고 한다면 카테고리를 나누지 않는 거죠. 아마도 심지어는 언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변의 세상을 묘사할 만한 언어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묘사를 해야 되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게요. 부정적이네. 마이너스네. 정답 2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아니에요. 정답 물론. 학생들은 해석의 관점을 둔 게 아니라 문제 풀이의 관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단어 찾고 있었을 거란 거예요. 왜? 일부 모의고사는 이렇게 풀어서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바로 해석 들어갈게요.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자, 이제는 자,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동적으로 범주를 만들어서 그룹으로 묶어서 그 그룹을 묶은 다음에 일반화시키죠. 이것은 무의식적인 것이며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프레디스. 이건 이성적으로 편협했다. 이거는 비이성적으로 편협한 것이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잘 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인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생각의 체계화를 줘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각각의 항목이나 모든 각각의 가능한 시나리오들, 있을 법한 시나리오를 전부 다 유니크하다고 한다면 심지어 세상을 묘사할 만한 언어는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잘못해서 물건이나 사람이나 나라를 그룹으로 함께 묶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매우 다른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한 카테고리에 있는 놈들은 다 똑같은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를 점프하듯이 갑자기 결론에 도달하게 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온전한 카테고리에 관해서 하나의 몇 개로, 심지어는 단지 하나로 또는 독특한 그런 예를 근거로 온전한 카테고리로 결론 짓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화인 거죠. 일반화의 오류. 한두 개 보고 일반화의 오류를 병하는 거죠. 몇 개, 심지어는 하나 또는 유저리 평상시고 평상시 같지 않은 거죠. 굉장히 독특한 예를 근거로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갑자기 점프하듯이 결론 져서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필요한 기능인 건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이겠는가? 그럼 뭐라겠죠? 필요하고 유용한 이 기능이 왜곡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능은 뭐죠? 분명 구조화 시켜주고 이것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언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이 뭐하다고요? 우리를 잘못 그룹화 시켜서 사람들 잘못 그룹화 시켜요. 실제 다른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모든 것은 유사하다. 심지어는 이렇게 부정적인 몇 가지 예만 보고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갖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답은 3번이겠죠. 예. 여기까지는 전부 다 우리 일반적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 기능이 중요하다는 기능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능에 관한 이야기라면 3번부터는 그 기능으로 생기는 문제가 나오죠.
기능이 일으키는 문제, 바로 일반화의 오류, 그런 것이 3번부터 나오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긴 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본인의 영어를 어떻게 배우고 어떤 게 정상이고 비정상인가 생각해 봤을 때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문법적으로 수동 능동 따지고 있는 거, 그게 정상인가. 두 번째, 강사들도 몰라가지고 편협한과 계몽으로 그냥 해석하고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는데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왜 생겼는가? 바로 문장의 흐름은 없고 분석만 남은 거예요. 인간이 있는데 뼈대만 있고 살과 피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네킹 세워놓고 저 인간이야. 왜? 코, 눈 다 있잖아. 그거 똑같은 거죠. 빨주노초 파란불을 가지고 모든 우주의 색깔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같은 겁니다. 예. 비타민 A, B, C, D, 뭐 칼슘, 마그네슘 이것만 있으면 인간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생각. 그게 바로 분석하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거예요. 두 번째로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문제 풀이법 한다는 거. 문제 풀이법은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세계도 어느 나라도 문제 풀이법이 없기 때문에 검증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풀이법을 누가 만드느냐? 강사가 개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강사 개별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서 문제를 막 풀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난 검증된 풀이법이 존재하느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 강사가 여러분들을 현혹하기 위한 건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는 건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글을 읽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글 읽으면서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이러면서 글을 읽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